BGA 검사를 통한 자원의 선호도. 제가 그동안에 공영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간 동안에 이 검사와 이 검사를 통한 처방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 BGA 검사 두뇌를 종합 분석한 그 검사를 통한 오늘은 선호도와 그 상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어느 쪽 뇌가 높으냐 낮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머리가 좋느냐 낮으냐가 아니라 이 아이가 현재 어느 쪽 뇌를 더 많이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쓰고 있느냐를 우리는 선호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좌우뇌 선호도 중에서 이 선호도를 보니까 좌뇌가 58%, 우뇌가 42%를 씁니다. 제가 선호도에서 가장 강조한 것처럼 뇌는 개폐 형식입니다. 개폐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 좌뇌가 58% 쓰면 우리가 기존적인 생각은, 우리의 관념은 우뇌도 42%만큼 쓰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우뇌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개폐 형식이라고 합니다. 쉽게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처럼 말하는 뇌가 58%고 만약에 생각하는 뇌가 42%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말과 생각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소통이나 언어가 만들어지는데, 말하는 뇌가 58%, 생각하는 뇌가 42%. 그러면 이 아이는 평생 살아갈 때 어떤 현상으로 살아가느냐? 입만 살았다 그런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생각 없이 문제 풀고 생각 없이 말합니다. 생각 없이. 그러나 생각은 42%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없는 것처럼. 자, 이 아이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좌뇌를 58%를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뇌 없이처럼 얘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뇌입니다. 그러면 좌뇌가 하는 일은 뭐냐? 체계적, 논리적, 순서적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뇌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거가 되느냐? 창의성이 빠집니다. 눈치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창의성이나 눈치가 없는 상태에서라고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집이 세다. 무슨 말입니까? 고집이 세다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만 설득하려고 할 때, 이게 고집 센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좌뇌는 고집이 세고 1등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얘는 1등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심리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아빠하고 게임을 해도 이겨야 되고 엄마하고 게임을 해도 이겨야 되죠. 자, 그럼 엄마 아빠가 져줘요? 그러면 우뇌, 눈치가 있는 아이들은 아, 엄마가 날 위해서 져주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얘는 지가 잘해서 이긴 줄 알아요. 자, 그러면 친구들은 안 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이 아이는 어떤 거에서 1등에 대한 욕심은 많지만 인간관계는 서툴죠. 자, 그거로 인한 스트레스 지수가 많다는 겁니다. 또 장점은 이런 게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순서적이라는 거죠. 체계적이라는 거죠. 계획적이라는 거죠. 완벽한 순서와 체계와 계획 하에 어떤 일이 진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니까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크게 실수가 없죠. 사람에 대한 실수나 그 밖에 일에 대한 실수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1등에 대한, 즉 좌뇌는 언어입니다.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언어나 글자나 등수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학습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학습에 대한 선호도 높고 좋은 건 있지만 나쁜 게 뭐냐라는 거죠. 단점, 이 우뇌의 단점이 뭐냐면 고지식하다. 우뇌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융통성이잖아요. 그래서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융통성이 없느냐? 있잖아요, 42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뇌입니다. 또 하나는 먼저 배려하는 힘이 약하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를 줘야 되는데 제가 하나 주면 나도 준다. 그래서 1대1 공식, 하나 줄 때 받고 주고받고, 이런 힘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베푸는 쪽이 좀 약하다. 즉 인간관계는 좀 서투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좌뇌 선호도 아이의 성격적 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우뇌가 높은 아이들은 어떻게 볼까요? 당연히 우뇌는 눈치, 인간관계, 정, 상상력,
창의성 이런 겁니다. 당연히 그런 게 좋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운해적인 사람은 정이 많죠. 그래서 친구하고 놀았어요.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가 놀자 그래. 그럼 얘는 그 정을 못 끊고 걔하고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도 놀고 저 친구도 놀고 다 놀아줘야 돼요. 왜? 내가 안 놀아주면 마음이 아파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하고 놀아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인간관계는 엄청 좋죠. 그죠? 그러나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다음에 어떤 약속, 엄마하고 약속이 있어도 얘는 친구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이 시간관념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운의 좋은 점, 상상력이 좋다. 아까 좌뇌의 단점이었죠? 바로 그겁니다. 반대로 또 창의성이 뛰어나다. 좌뇌정예의 단점이죠. 자, 이렇게 그 대신 운해가 지나치니까 적당한 생각에서 넘어가면 이걸 상상, 공상, 우리가 흔히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상이나 상상을 좋아합니다. 지나치면 멍하죠. 그래서 공상, 상상 이런 것들 우리가 창의성이 뛰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운해가 하는 것 중에서 기능과 심리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기능은 소근육, 대근육입니다. 만지고 오리고 찍고 붙이고 그 다음에 춤추고 운동하고 이런 예체능에 뭐가 있다? 끼입니다. 물론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뭐 똑같아 보이지만 처음에는 누가 잔지 모르지만 꾸준히 음악이나 체육을 할 때는 거기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을 훈련하는 거와 함께 반드시 받쳐주는 게 뭐냐? 끼,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특기 적성이라고 그러죠. 적성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 이런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이 있냐? 학습 선호도가 글자나 숫자나 사람의 말 중에서도 이런 학문적 이야기 듣는 거에 약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숫자나 글자 같은 바로 왼쪽 축두엽입니다. 축두엽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뇌가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안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좌운해가 나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란하면 정말 신기하게 이 운해의 장점과 좌뇌의 장점을 같이 가지고 있다. 자, 운해의 선호도에서도 나란할 때 가장 큰 시너지가 있다라고 한 것처럼 좌운해 중에서도 좌운해 수치가 50, 50 이렇게 나란했을 때 좌뇌의 장점과 운해의 장점을 같이 쓸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선호도를 보인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좌뇌와 즉 아는 뇌와 쓰는 뇌 이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실제 배운 것처럼 사회에서 적응하는 외국처럼 아이들이 봉사활동도 배운 것만큼 열심히 하는 배운 것만큼 가정에서 올바른 가정생활 습관을 만드는 이 좌우뇌 교육을 잘 시킨다면 이 아이가 앞으로 성장하면서 이렇게 아는 뇌와 쓰는 뇌를 같이 쓰는 이 나라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